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의 김재근 교수입니다. 저는 식물습지 생태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근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박혜경 연구원입니다. 저희 식물습지 생태연구실은 습지 식물의 적응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과 곤충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생태학 연구를 하시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이외에도 교육학 연구도 열심히 하시면서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생물의 겨울나기를 함께 관찰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야외에 채집을 나가게 될 때는 그 나무나 풀을 이렇게 자르고 또 풀을 캐서 가지고 와서 보통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 전지가위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지가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채집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를 수가 없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고지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뽑아서 이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이런 그 고지가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가위를 보면은 구조가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에 보면은 여기가 칼날이 달려 있는 데고요. 이쪽은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게가 달려 있는 것이 우리가 채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집게 있는 쪽에 닿을 수 있도록 가지 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작동을 하면요,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풀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저절로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칼이. 그래서 이것을 나무에다 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 당기면은 이게 잘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고지가위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그 높은 것에 있는 것도 잘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이제 초본을 채집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편리한 방법을 채집하는 게 여기 있는 약초곡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종삽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식물을 채집할 때는 모종삽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초꾼들이 사용하는 이런 약초곡괭이를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쉽게 그 식물체 원하는 식물체만 채집을 하게 됩니다. 고지가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채집한 칠엽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채집한 자국이 있죠. 이 칠엽수가 겨울을 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겨울이 되면 지금 이것처럼 색깔이 잎의 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남는 건 어떤 형태냐면 여기에 있는 눈만 남게 됩니다. 눈하고 살아있는 부분이죠. 가지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칠엽수의 눈은 굉장히 그 껍질 같은 것들이 많이 여기서 덮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다르게 맨 겉부분이 끈적끈적한 액체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동물 같은 것들이 와서 들어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여기서 단열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호를 해서 이 부분이 다음에 봄이 되면은 여기서 그 새로운 싹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은 무늬둥글레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둥글레차 마실 때 이거를 가지고 마시는데요. 만드는데 여기 지하경 땅속 줄기를 가지고 보통은 둥글레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겨울이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위에 부분은 전부 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럼 살아남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땅 속에 있는 땅속 줄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땅속 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부분 땅에 묻혀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눈입니다. 바로 이렇게 땅 속에 있으면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땅이 보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겨울을 나는 방법을 터득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나무들이 겨울을 날 때 어떠한 형태로 나느냐 그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쪽동백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쪽동백나무는 이게 잎들이 이렇게 다 커지지만
지금 여기에서 겨울이 되면은 잎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잎 아무리 찾아도 이 겨울눈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없어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겨울눈은 그럼 어디에 가서 이게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 겨울눈은 잎 자루 속에 들어가서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속에 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실험실에 가서 직접 보면서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채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곤충 알도 이렇게 있어요. 곤충 알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알 상태로 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물하고 동물하고 같이 겨울을 나는 것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나오니까요. 이게 쇠무릎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 쇠무릎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은 소가 이렇게 다닐 때 무릎에 여기 있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래서 쇠무릎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관절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다 해서 쇠무릎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보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들이 바로 겨울을 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는 이 열매가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은 잘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옷 같은 데 대보면 이렇게 다 붙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멀리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다른 동물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겨울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자손을 멀리 퍼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특이한 형태의 열매를 가진 쇠무릎이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는 엽기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1년생 식물이고요. 이것도 역시 겨울이 되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열매도 나게 됩니다. 지금 꽃이 피면서 여기서 이렇게 열매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까만 열매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형태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엽기와 같은 경우는 뭐 늦게까지 이렇게 꽃을 피면서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매끈매끈한 형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백목련의 가지를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잎이 전부 다 떨어지고요. 여기에서 남는 것은 여기에 있는 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굉장히 일찍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약 8월 달 정도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요. 잎이 떨어질 때는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는데 다른 것들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눈 보면은 속에 눈 비늘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털로 그래서 보온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겨울을 나는 그런 특별한 그 기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것은 아카시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거죠. 정확한 명칭은 아카시 나무인데요. 이거는 그 나무 중에서도 이 겨울 눈이 나는 형태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그런 식물들은 겨울 눈이 이렇게 보면은 쉽게 잘 보이는데 이것은 그 겨울 눈이 줄기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잘 보이지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잎을 이렇게 띈다 해도 여기에서는 지금 그대로 보이지가 않고요. 속에 그 들어있다가 봄이 되면 거기에서 안에서 나오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그 겨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조금 다르게 겨울을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이 개망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벌써 위에 꽃피어갖고 위에 부분은 다 죽었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 이제 종자가 떨어져 갖고 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밑에 부분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것을 2년생 초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겨울을 날 때 보면 밑에 뭐 지하경 같은 것이 거의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떤 형태인가 볼까요? 여기에 그 겨울을 나는 형태입니다. 잎이 여기서 이거를 한번 캐보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전부 다 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 자세히 보면 요 안쪽에 여기 눈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도 잎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딱 납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로제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제트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붙어 있어 갖고 여기에서 공기 중에서 있는 온도가 제일 높은 부분
땅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리 같은 것들이 있죠. 가을에 파종해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1년생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살고 다 죽는 그러한 식물인, 네, 이건 도깨비 바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캐볼까요? 어떤 형태인가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뭐 뿌리가 있지만 요거는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되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럼 이게 살아남는 건 바로 원인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열매 부분만 살아남죠, 종자가. 근데 여기 이것도 역시 1년생이기 때문에 퍼져 나가야 됩니다. 여기만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옷 이런 데 붙여보면 붙을 수 있게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도깨비 바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깨비 바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 나가가지고 채집을 한다든지 또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 안전에 제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모기도 많지만 어떤 때에는 뱀이라든지 우리의 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갈 때는 항상 긴 팔, 긴 바지를 입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고요. 또 풀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풀 가장자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 팔, 긴 바지는 필수적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채집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 가꾸는 거를 채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꾸는 건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잡초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일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절단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몇 가지만 조심을 하면은 그 야외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많이 채집을 해왔죠. 이거를 좀 더 실험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실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